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개념에서 조금 확장돼서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제가 이제 벡터를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죠. 이런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 3차원 공간상에서 3x3 행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은 지금 행렬 곱을 배웠으니까 x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럼 3x3의 행렬이겠죠. 그러면 행렬 곱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인풋으로 벡터가 들어가고 m이라는 행렬의 어떤 동작을 통해서 결국 아웃풋도 또 다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인풋 벡터고. 그래서 행렬을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걸로 이제는 조금 행렬을 이해하려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면 행렬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인풋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반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다 결국 앞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변환이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앞에 리니어일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좀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을 이런 m이 주어졌을 때 숫자가 여기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 행렬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그 행렬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풋 벡터가 있고 아웃풋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m이다. 구체적인 예를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상, 2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아는 또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투놈을 쓰는 공간상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돌리거나 스트레치 혹은 컴프레스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회전 행렬,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하면, 제가 아직까지 행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2차원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상에서 있고 얘를 세타만큼 돌리는 거죠. 그러면 회전이라는 것은 세타만큼 했고 그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로테이션 변환이 되겠습니다. 변환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기에 이거에 해당하는 행렬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그 존재한다면 그 행렬은 어떠한 모양일까? 당연히 이 앵글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세타의 함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선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회전이라는 것이 선형 변환일까?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형 변환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걸 뭐 R로 하면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가? 안타까워. 뭐 이렇게 식을 많이 해서 구했던 걸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이거를 변환의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행렬이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행렬입니다. 우리가 이 행렬을 세타만큼 돌리면 결과가 세타만큼 돌렸죠? 그럼 이거는 이쪽은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1이니까 유닛,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걸 회전 변환을 세타만큼 회전 변환을 하면 이게 아웃풋입니다. 이거는 지금 행렬이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translation, transformation의 개념을 찾아보고 있는 거고 또 동일하게 R세타에다가 이번에는 인풋을 0, 1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는 이 유닛 벡터 여기를 세타만큼 돌리면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여기는 사인 세타인데 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반환되는 것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벡터 두 벡터 여기서는 1, 0 그 다음 0, 1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웃풋을 했더니 이쪽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가 나왔고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아웃풋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게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행렬 이 행렬에 X1이라는 들었을 때 Y1이 나왔고 X2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Y2라는 아웃풋이 나왔다고 하면 얘는 벡터입니다. 얘는 행렬이고 얘를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그럼 우리 행렬곱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행렬을 바라볼 때 칼럼 벡터들의 모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행렬이 된 거예요. 행렬이. 왜냐면 이제 뭐 2x 2차원 공간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2x2 행렬이 됐는데 여기는 첫 번째 칼럼 벡터, 두 번째 칼럼 벡터 인풋, 여기는 첫 번째 칼럼 벡터의 아웃풋, 두 번째 칼럼 벡터 x2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m이 x1이 뭐였죠? 0, 1, x2가 1, 0이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y1, y2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지금 아직까지 행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회전 변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얘가 뭐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래서 얘는 m과 같고 얘는 r 세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세타만큼의 2차원 공간상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하는 변환에서 행렬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 행렬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도 과정 중에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벡터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칼럼 벡터들 결합시켜서 행렬을 만들었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회전 변화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른 변환을 좀 볼 텐데, 스트레치하거나 컴프레스, 늘리거나 줄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방향을 유지한다는 거죠. 방향을 유지하면서 스케일링을 하고 싶을 때 스케일링을 하는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라는 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거리가 한 2배 정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배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하죠. 행위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런 변환을 다 행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수배. 그래서 역시나 행렬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어떤 변환이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 X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변화시키는,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 A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행렬 A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X1, X2가 있을 때 저희가 행렬을 통해서 행렬 곱을 통해서겠죠. 그러면 A, X1, B, X2를 하고 싶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쉬운 예제니까.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회전 행렬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1,0인 A가 갔을 때 A만큼 됐고 스트레치가 됐고, 이게 들어갔을 때 B만큼 스트레치가 되죠. 얘를 행렬로 합치면 같은 교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또 얘기를 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해당하는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반대인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우리가 이 행렬을 보고 이 행렬이 의미하는, 이 행렬에 해당하는 변화는 X축으로 A만큼 스케일링하고 Y축으로 B만큼 스케일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쪽 방향은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프로젝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프로젝션 할 텐데 X축으로 프로젝션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X축으로 내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1, X2가 있을 때 얘를 X축으로 투영을 시키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이 변환. 이렇게 변환을 하는 해당하는 P 행렬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P 행렬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반복작용해서 이거를 하면 이 방향에서 그대로 프로젝션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 여기에 해당하는 유닛 벡터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0으로 갔고, 이걸 합치면 P행, 여기는 I 행렬이 되니까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보고 이건 X축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